이게 이제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이제 한류 기능 기기를 적용해서 SCCR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류 기능 기기는 이제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크 전압을 이용해서 이제 사고 전류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한류의 장점은 설비의 수명이 증가하고 기계적인 변형 또는 이제 깨짐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비한류형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류가 이렇게 높은데 한류형 차단기는 원래 있던 사고 전류보다 훨씬 더 제한시켜서 사고 전류를 낮춰주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랑 차단기랑 변압기 요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한류 기능을 통해서 사고 전류를 제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 단락 전류 값으로 1차 측에 사고 전류가 흘러도 이제 2차 측의 고장 전류는 고장 전류와 관계없이 낮아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류 작용을 하고 있고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레스로 그 전류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사고 전류가 있었는데 그걸 줄여줌으로써 제한시켜줘서 레스로 전류를 이렇게 낮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제를 시킨다고 할 수 있죠. 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사고 전류를 한류 기능으로 적게 레스로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를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래프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이 한류 기능 기기가, 어, 퓨즈 같은 경우에는, 퓨즈랑 그리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 서킷의 컴포넌트의 SCCR 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변압기도. 하지만 차단기의 IR 값, 퓨즈의 IR 값, 컨비네이션 모터 컨트롤러의 SCCR, 그리고 피더 서킷의 제품들의 SCCR 값은 못 올려요. 오직 변압기만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건데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그 뒤에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85카의 사고 전류가 위에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단에 SCCR 값을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퓨즈를 달았습니다. 이 레스로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거는 11.5카가 되게 돼요. 왜냐면 이 표에 있죠. 85카의 단락 전류가 흐르면 11.5카의 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1.5카가 흐르고 있잖아요. 85카의 사고 전류가 있지만 얘가 한류 기능을 통해 11.5카의 레스로 전류를 흐르지만 자 이제 22카의 컨택터와 30카 릴레이가 있습니다. SCCR이. 11.5카를 둘 다 버틸 거 아니에요. SCCR이란 뜻이 이 버틴다는 뜻이니까 22카의 SCCR 제품은 11.5카 레스로 전류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85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85카의 사고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 전류가 작아지면서 11.5카로 되면서 버텼으니까 이 제품은 85카로 됩니다. SCCR 값이. 하지만 오른쪽은 11.5카보다 낮아요. 이 5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전류가 얘가 못 버텨요. 사고 전류를 줄여줘도. 그래서 얘는 계속 5카로 남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래 85카의 단락 전류가 흐르지만 이 퓨즈로 인해 사고 전류가 줄여지면서 이 SCR 값은 올라가고 레스로보다도 작은 애들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넬은 5카예요. 그래서 올려주고 싶으면 이 제품을 바꿔야 됩니다. 레스로 전류보단 크게 바꿔야 돼요.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퓨즈 이제 UL508A 표로 찾은 거거든요. 레스로 전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단기의 레스로 전류는 차단기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카의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대략 22카의 이제 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죠? 이 레스로 전류보다 이 제품들이 SCCR이 크거나 같으니까 85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직도 22카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10카와 5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UL508에 의해서 이 차단기가 퓨즈는 이 PDB의 피더 서킷의 제품의 SCCR 값을 올리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변압기만 이 PDB의 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스로가 9카여도 이 PDB가 이 위에 200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PDB는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유는 물어봤는데 그냥 UL508A의 그게 규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변압기만이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압기는 굉장히 이제 좀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는 한류기능 퓨즈와 한류기능 차단기였는데요. 변압기는 굉장히 레스로 전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45kb, 여기 이것도 UL508A 테이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3.24카의 레스로 전류가 이 변압기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변압기는 아까 이 PDB랑 뭐 IR 값을 못 올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달면은 그 밑에 하위 기기들이 레스로 전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 거의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변압기는 가격도 비싸고 뭐 공간적인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 그런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어, 이 차단기와 PDB와의 조합을 해서 SCCR 값을 올리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류기능 차단기, 그리고 한류기능 퓨즈를 써서 SCCR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아이솔레이션 변압기를 사용해 전락 전류를 낮춰서 이제 SCCR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로 한번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만들어서 아마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단기와 퓨즈만 SCCR에 영향을 끼친다 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이제 다른 기기들도 SCCR의 파워 서킷이랑 변압기 1차 측은 다 SCCR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600V 15A 차단기로 보호받을 시 SCCR 값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여기 있죠. 680V고 여기 맥스가 네, 이제 600V에 이게 30, 맥스가 35A거든요. 그러니까 15A로 차단기로 보호받을 시 SCR 값은 50A입니다. 여기 50A로 나와 있죠.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EC 490.22에서 단락전류가 판넬에 SCCR이 넘는 곳에는 판넬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UL508A의 SCCR 값에 인정되는 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워 서킷이랑 변압기 1차측 보호 장치. 이거 두 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D입니다. 그리고 한류기능 퓨즈나 차단기는 10카 MCB의 IR 값을 올릴 수 있다. 했을 때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변압기만이 그 밑에 브랜치단의 MCB의 IR 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여 OKBA 480V, 120V 변압기의 2차 측 사고 전류는 했을 때 여기서 찾아주시면 OKBA에 120V 있으니까 1.9카가 이 변압기의 2차 측 사고 전류가 되겠네요. 이 판넬의 SCR 값은 했을 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작은 IR 값이나 SCR 값이 판넬의 최종 SCR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카가 됩니다. 여기가 10카니까요.
단선도를 한번 이제 실제 구성을 한번 슈나이더 제품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했던 이제 단선도인데 메인에 UL489MC11을 달고요. PD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퓨즈가 있고 MC가 두 개 있는 단선도가 있고 메인 MC12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히터 부하 MC12가 있고 여기도 UL489 MC12에 있는 단선도로 한번 슈나이더 제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PDB는 저희 슈나이더 MC12가 있기 때문에 뭐 퓨즈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조합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PDB와 MCCB의 조합으로 SCCR을 올려주면 되고, 그래서 모든 퓨즈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DB 말고 저희 슈나이더 액세서리 PDC라고 있어요. 파워 디스트리뷰션 커넥터입니다.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커넥터는 그 MCCB 2차 측에 닿는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이게 PDB보다 약간 제약이 있는데 뭐냐면은 PDC는 이제 구리밖에 안 돼요. 케이블은. 근데 PDB 같은 경우엔 코퍼와 알루미늄이 있고 PDB의 그래서 장점은 위치에 제약이 없는데 이 PDC 같은 경우에는 MCCB 2차 측에만 바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위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C는 그냥 그 차단기의 칸수를 따라가요, SCR을. 그래서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차단기의 칸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커런트 레이팅은 이렇게 돼 있고 모두 12개까지 분배를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PDB의 장점은 호환성이 높고 가격이 높지만 PDC는 가격이 싸지만 호환성이 대신 낮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DB도 케이블 스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PDB는 라인 1차 측은 뭐 이 정도 와이어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로드 2차 측은 이런 와이어 레인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PDB마다 그 컨비네이션 조합할 수 있는 차단기의 모델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퓨즈도 있고 요거는 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PDB와 맞는 차단기를 선정을 해줘서 SCCR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DC는 이제 이게 슈나이더의 왼쪽에 차단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페어 수에 맞춰서 PDC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레인지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MCCB를 선정해주는 경우엔,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마다 이렇게 알파벳이 다 달라요. 뭐, B프레임 퍼펙트 같은 경우엔 15에서 125, J 같은 경우엔 150에서 250, 그리고 L은 250에서 600. 그래서 이게 다 UR489 차단기라서 메인 차단기랑 이제 히터 부하 같은 경우엔 저희 MCCB의 용량에 맞춰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모터 부하 차단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히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파워팩트 UL489 제품을 써야 되는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모터 부하 차단기가 있어요. GB2P, GB3P라는 이제 또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UL508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더 작고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그런 모터 부하 차단기를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모터 부하일 때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PD 차단기와 이제 PDB와의 조합으로 SCR 값을 올려줄 수 있고 모터 부하일 때는 모터 차단기로 이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 PDB가 만약에 안 되면 PDB보다 PDC가 만약에 가능을 하면은 PDC를 써서 가격을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고요.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인데요. 옛날에 이제 저희 슈나이더에서 했던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원래 이렇게 PDB 왼쪽에 퓨즈를 달고 왼쪽에도 이제 SCCR 값을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나왔던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는 PDB와 차단기와의 조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소하게 확 줄여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퓨즈 같은 게 납기도 되게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그냥 차단기와 히다비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그런 면에서 유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